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자, 보시고 이제 다른 과목은 대충 진도가 끝났죠. 우리 오늘 하고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일단 이제 지난주 복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에 처음에 이제 그거 봤죠. 제 3자 이한 등기. 자, 제 3자 그러면 그거 나왔어요. 종류. 첫 번째가 흔히 하던 이제 그 상속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인 보시고 그다음 대위 등기에서 채권자 대위 등기.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그거 이제 동시에 대위 신청이에요. 그거 나왔고 또 하나가 이제 건물이 멸실했을 때 멸실 등기하죠. 원칙은 건물 소유자가 하는데 건물 소유자가 안 하면 그때는 그렇죠.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했고 이제 그래서 그 파트도 올해 뭐 지문 정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시고 그다음 이제 서류 파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서류 파트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또 내용도 좀 많고 그래서 한번 구분할게요. 일단 거기는 이제 자 복수해서 뺄게요. 이제 그래서 이 신청 정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이렇게 하면 되고 첫 번째는 요거였어요. 이제 등기 신청 정보.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 신청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시험에 그거 나올 거예요. 시험 나오면 일괄 신청 물어보는 거. 또 하나가 간인과 정정인 구분하는 거. 뭐 그 정도가 이제 정답으로 뜰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됐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등기 원인 정보. 등기 원인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계약서. 그리고 요 계약서는 시험 나오면 그거 나올 거예요. 검인 계약서. 검인은 언제 검인 대상. 검인 나오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또 하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원인 정보가 판결서 정본이라면 검인은 요한다 안 요한다. 그때도 요한다. 뭐 그 정도 이제. 그래서 요 검인도 이제 뭐 가끔씩 나온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요거 이제 제일 어려워하세요. 등기필 정보. 우리 흔히 사회에서는 뭐 등기 권리증, 뭐 등기 필증 이렇게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필 정보예요. 또 하나, 요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럼 이제 등기할 때는 첨부 함의 원칙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그냥 그거 나왔고요. 첨부하지 않는 거. 우리 흔히 불첨부라 불렀죠. 그래서 요 첨부하지 않는 거는 외우지 마시고. 자, 다시 이제 첫 번째가 등기 의무자에 그랬어요. 등기하는데 의무자가 없으면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그러면 의무자 없는 등기 무슨 등기? 뭐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권리에 관한 그랬죠? 권리 등기가 아니다. 권리 등기 아니다?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첨부할필요가 없고. 또 하나 이제 등기의 진정성이 부정된다.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중요한 거 시험 지문에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나오면 등기필 정보는 원칙은 첨부를 안 하죠. 믿을 수 있으니까. 잘라요.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신청할 때 첨부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없으니까. 근데 또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왜 한다? 있으니까 가져와라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 됐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멸실했다. 이제 멸실 분실했을 때.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등기필 정보는 재발급 해줘야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주죠. 그래서 이제 멸실 분실했을 때 방법이 세 가지. 첫 번째, 의무자가 직접 출석. 두 번째가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는 이제 공증서 부본. 방법 세 가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요 두 가지 이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거기 있었어요. 등기 예규. 근데 요 등기 예규는 조금 달라요. 자, 기억하세요. 뭔가면 현재 여기서 요 두 가지는 등기 의무자권을 물어봤어요. 요 등기 예규는 뭔가 하면 이제 조금 다른데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이제 뭔가 하면 현재 불첨부나 멸실은요. 요때 가대 정보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 등기 예규는 뭔가 하면요. 이제 을 앞으로 등기했죠.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요 등기소는 을이 소유자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이제 등기소가 을에게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되겠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파트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이제 이 얘기는 첫 번째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을 다 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작성해 주는 거. 요게 이제 세 가지 있죠. 자, 첫 번째 무슨 등기?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등기. 두 번째 설정 이전을 위한 가등기했을 때. 세 번째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경정 등기. 요 세 가지. 그럼 이제 요 세 개 외에는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지. 이제. 요게 이제 좀 달라요.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을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 그걸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자 이제 보세요. 만약에 등기를 신청하는데 대부분 등기는 등기 신청인 명인이 일치하죠. 신청인 명인이 불일치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작성 안 하는 거. 요게 이제 신청인 명인이 불일치할 때죠. 또 이제 대표 첫 번째가 채권자 대위 등기. 두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세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했을 때. 또 하나 간공서 촉탁 등기는 원칙은 작성을 안 해주죠. 근데 이렇게 해서요. 간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했을 때 그때는 준다 이렇게 갖고 이제. 그래서 느낌이 여기가 이제 한번 또 단독 문제가 뜰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등기필 정보는 조금 신경 좀 쓰셔야 돼. 많아서 내용이 이렇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요거 해야죠.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이제 그 제출하는 경우 세 가지. 자, 첫 번째 이제 인감증명 제출한다. 첫 번째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자꾸 따져보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그때는 누구 인감? 가등기 명의인 거게. 세 번째는 소유권 이외 권리를 말소할 때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자, 멸실하면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다 뭐 가져와라?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네 개 서류가 가장 이제 중요한 서류예요. 쭉 보셔야 돼. 나머지 서류들은 그냥 책에 줄 그은 것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요거였죠. 이제 등기 신청 방식. 또 그렇게 했어요. 신청 형태 이렇게 보시면 다시 두 가지. 여기는 이제 방문 신청이 있고 또 이제 전자 신청이 있다. 전자 신청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보시고 전자 신청 파트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전자 신청하려면 사전에 뭘 해야죠?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죠. 사용자 등록에 관한 거. 또 하나 이제 전자 신청에 관한 거 자르고. 첫 번째 전자 신청은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 출석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리고 사용자 등록의 유효 기간은 얼마? 3년. 자, 만료 전 3월 전부터 만료까지는 연장 신청할 수 있죠. 자, 연장 신청은 출석을 해야 돼요? 인텐스로 하면 돼요? 인텐스로 하는 거고 이제. 그 정도예요. 또한 전자 신청에서는 첫 번째가 전자 신청 대상자. 또 하나가 이제 절차 파트. 첫 번째 전자 신청 대상. 전자 신청은 원칙은 자연인 및 법인 그랬죠. 그러면 자연인의 외국인은 포함 제외. 포함되고. 또 하나 이제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을 해야죠. 법인은 뭐 해야 돼요? 전자 증명을 발급받아야지. 그래서 자연인 및 법인. 그럼 이제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가 나와야 되고 이제 첫 번째 하나 됐고. 그다음 또 이제 전자 신청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그래서 이제 전자 신청 대리. 그럼 이제 방문 신청은 별도로 대리인 제한은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됐고 절차에서는 세 가지. 이제 보정이 나와야 되고 취하, 각하 이렇게. 자 다시 첫 번째 이제 전자 신청을 딱 했죠. 서류 하자가 있어요. 그럼 등기한이자 보정하세요.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보정 통지 방법 어떻게 통지한다? 제한이 없죠. 전화, 팩스, 구두 다 되고. 그럼 이제 전자 신청 보정해야죠. 어떻게 보정한다? 똑같이 전자식으로. 또 이제 전자 신청 취하해야죠. 자, 전자 신청 어떻게 취하한다? 이것도 전자식으로. 전자식으로. 등기한이 각하 처분을 때렸다. 각하 사유 통지해야죠. 그러면 전자 신청을 각하 처분을 때리면 각하 사유 통지는 여기 이제 서면과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참 더럽게 돼 있어요. 방법이. 예,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됐고. 그다음 하나 이제 신청 후. 신청 후 절차는 우리 지난주에 그거 봤어요. 각하사유. 각하사유는 이제 줄 시험 나온 게 이제 그거. 29조 2호 위반. 그래서 2호 위반은 워낙 예가 많죠. 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쭉. 이제 제목이 나오면 막 기억이 막 지나가죠. 샥샥샥 지나가야 돼요. 자, 그다음 오늘은 이제 고향 가보세요. 이 신청 가보세요. 서브로트 잠깐만 확인하고. 자, 우리 3장에서 이제 123페이지.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이 신청 일단 하나 봐야 돼요.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 잠깐 보시면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했다 한 문제 보세요.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등기를 해야죠. 그 등기관이요. 자, 심사하더니 그냥 각하처분 때려버렸어요. 각하 딱 때리면 이제 갑과 을 기분 좋아 나빠요? 나쁘죠. 그럼 여기 각하처분에 한번 싸워야 돼 말아야 돼요? 싸워야죠. 요게 이의신청. 그래서 그 책 좀 보시면 자, 이제 그 다음 장 가보세요. 124페이지. 자, 앞으로 이제 요 이의신청은 우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등기관 처분이 부당할 때 그리고 부당을 잘라줘야 돼요. 부당을 잘라서 여기를 두 개로 잘라요. 자, 보시면 여기는 소극적 부당이 있고 그 다음 적극적 부당이 있다. 요거 이제 구분하세요. 소극은 잘 들으세요. 신청을 딱 했죠. 의뢰 등기가 원래는 등기할 사항이었어요. 등기관이 등기 안 하고 각하처분 때렸다. 요게 뭐다? 요게 소극이에요. 소극은 각하처분 때린 거죠. 여기는 각하처분을 맞으면 모두 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럼 또 하나 적극은 신청을 딱 했죠.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걸 등기했어요. 그럼 이제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등기했다. 그럼 요거는 우리 흔히 말하던 그거죠. 각하사유관간 등기 효력. 그럼 만약에 29조 1호 2호를 등기하면 이 등기 효력은 절대무효. 절대무효를 등기해놨죠. 이의제기 해요 말아요? 해야지. 절대무효 등기니까. 자, 근데 29조 3호 이하 3호 이하를 우리가 묶어서 절차 위반 그랬죠. 절차 위반이란 말은 하자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이제 3호 이하 등기하면 이 등기 효력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그럼 유효한 등기 왜 있냐? 싸움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다시 자, 적극과 소극 두 개의 구별 기준이 뭐다? 소극은 각하처분 때린 거. 등기 안 하고 각하처분 때렸다. 이게 소극. 소극은 각하처분 맞으면 다 할 수 있고. 이제 적극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등기했다. 이게 적극이죠. 그러면 적극적 부당은 이제 몇 호만 이의제기를 29조 1호 2호는 제기할 수 있죠. 3호 이하는 제기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죠. 그치? 그래서 요걸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서 물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문제가. 또 하나는 소극은 보세요. 자, 각하처분 때렸습니다 그랬죠. 각하처분 딱 떨어지면 이제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예요? 갑과 을이겠죠. 그리고 이제 신청인이 이의제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적극은 절대무효를 등기해놨죠. 절대무효 등기예요. 여기는 이의제기는 누가 한다? 그렇죠? 여기는 신청인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도 할 수 있고. 왜? 절대무효니까. 그래서 거기 자, 124에서 이제 신청 사유 있죠? 양가로 위반해. 잘 이해하셔야 돼. 실제적 문제가 뜨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밑에 개념 플러스 한번 보세요. 개념 플러스 이 신청에 대한 예시. 요것도 이제 시험 나온 파트인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그 박스 속에 4개 있죠. 1번, 2번은 읽으시면 되고요. 3번과 4번 말씀드릴게요. 3번 보세요. 박스 3번. 자,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 등기 돼서 이의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랭감은 보세요. 저당권 이전이에요. 이제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을이 저당권자. 이제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이제 이전하겠죠. 그럼 보세요. 저당권 요거는 우리 흔히 말하던 물권, 채권. 요거는 이제 물권이죠. 물권 양도성이 원래 있어요. 그럼 문제는 을이 병한테 저당권 넘길 때 설정자 갑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근데 문제는 자, 이제 갑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니네 내 동의 없이 넘겼니? 라고 이제 저당권 등기에 이전 등기에 갑이 이의 제기한다 그 말이에요. 대화 안 돼요? 여기 안 된다 그 말이지. 여기 한 첫 번째고. 그래서 뭔가 하면 당사자는 어차피 을과 병 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4번. 4번은 요거예요. 갑이랑 을이랑 전세권 설정을 했고 전세권자 을이요. 병한테 가서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럼 문제는 을은 전세권자고 병은 뭐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죠. 그럼 문제는 을의 등기가 지워지면 병의 등기 어떻게 돼요? 따라 지워져요. 그럼 뭔가 하면 그럼 병 얘가 우리 흔히 하던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갑과 을이요.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병의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병의 승낙이 없이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병의 등기가 따라 지워졌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자, 을이 딱 가요. 등기소에 야, 병의 승낙이 없는데 내 등기 왜 지웠니? 이의제기하면 돼야 한대요. 자, 보세요. 이행의 승낙서 그거는 누구를 보완제도? 병의 보호 목적이에요. 을이 제기할 수는 없다. 요게 4번 지문이에요. 4번 지문 보세요. 자, 말소 등기 신청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3자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딱 자르고 말소 등기 의무자 요게 이제 을이죠. 의무자는 말소 처분에 대해서 등상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요 경우에는 이의 제기는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병이 해라 그 말이죠.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 사건 두 개가 이제 막상 실전 시험 나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일단 여기 절차 파트도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이 신청도 최근에 이제 매년 시험 나온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절차 파트는 읽어오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238. 지난주에 이제 95번까지 풀었죠? 95까지 풀었고, 어디 취하 파트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뭐 세부상은 요거 이제 문제 풀었던 문제고 우리가. 이제 여기 자 97번 가주세요. 96번 풀으시면 되고요. 97번. 자, 접수된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에 심사한 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청서 흠결이 있는 경우 등기하는 신청인의 보정을 반드시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 없이 각하할 수는 없다. 요 보정명령 요거는 등기안의 재량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재량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하 처분을 때리든 보정을 명하든 등기간 재량사항이죠. 1번은 X. 2번 신청은 신청 당사자나 대리인이 하여하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제출 사무원은 보정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여기 제출 사무원 나왔죠. 요 사람요 지방법원장 허가 받아가지고요 등기만 전담하는 사무원이에요. 그럼 제출 사무원도 보정할 수 있지. 3번 등기하는 신청이 각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의 기록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이유의 기록이 없이 아니고 이유를 기록하고죠. 뭔가 하면 지금 등기한이 각하 처분을 때렸죠. 그럼 의뢰 등기가 몇 호 위반인지 밝혀줘야 돼 말아야 돼요. 밝혀줘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해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답을 잘못 찍었어요. 순간 좀 당황했어요 지금. 자, 땀났어요 지금. 자, 4번 각결정 등본을 발급하거나 송달할 때는 신청 정보 외에 첨부 서류도 함께 발급하거나 송달해야 한다. 이제 각하 처분을 때렸죠. 문제 보세요. 요 등기소는 이제 의리낸 서류, 요 서류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요. 돌려줘야죠. 돌려주는데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이게 이제 신청 정보 외 맞죠? 그렇지? 각하 처분을 때리면 신청서는 안 돌려줘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신청서를 등기소에 둬야 의리 등기에 대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제외하고입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 자 이제 뭐 있죠? 취하? 자, 취하서는 보세요. 취하서는 자 서류 어떻게 했죠? 거기 이제 또 보겠어요. 신청 정보 신청서와 모든 서류를 돌려줍니다.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5번. 자,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가 등기법 각호 29조 각호에 각하사 위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한다. 자, 보세요. 모두 다 직권 말소예요? 몇 호만? 1호, 2호만. 각호 아니지. 1호, 2호 위반만 되고. 그럼 이제 우리 지난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취하와
각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요 치아는 보세요. 의리 등기를 신청한 후에 나 등기 안 할래. 서류 줘 그랬죠. 근데 문제는 취하할 때는 취하서를 내야죠. 그래서 취하할 때는 등기소가 이제 의리 취하면 서류를 돌려주죠. 요 이제 무슨 서류를? 신청서와 모든 서류를 다 돌려주고 신청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하 처분을 때렸다. 각하 처분 때리면 이때는 서류는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약간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취하에서는 그게 나와요. 취하서가 이렇게 별도로. 그래서 이제 서류 한번 비교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97번은 4번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답을 잘못 찍었어요. 자, 이제 98번. 자, 지금 취하. 설명을 틀린 것은 자, 1번. 자, 방문 신청에 취하는 신청이 돈 대리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한다. 이제 첫 번째요. 방문 신청은 어떻게 취하하고? 등기소 출석을 해서. 전자 신청은 이제 전자시로 하는 거고. 이렇게. 2번 전자 신청 취하는 전산호출을 이용해서 취하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 송신 방법으로 하여하며 간단하게 이제 전자 신청 그 말이죠. 이 경우에 전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돼 있고. 3번 수개 분할에 관한 신청을 동일한 신청서에 의해서 일괄 신청하였다면 그중 일부 부동산만 취하할 수는 없다. 자, 일괄 신청했을 때 일부 취하 되는 거죠. 답은 이제 3번이고요. 그럼 4번 등기 권리자 및 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아 등기 신청한 대리인은 그 후 어느 일방만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투표 수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취하는 지금 똑같이 이루어져요. 공동 신청은 어떻게? 공동으로. 단독 신청은 단독으로. 그럼 이제 법무사가 이제 갑과로부터 신청을 위임받았다. 그럼 A는 지금 쌍방 대리죠? 그럼 얘는 일방으로부터 취하를 받으면 이 신청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똑같이 해야 되니까. 5번 서면에 의한 등기 신청이 취하되면 신청서와 부속 서류인 첨부 서면을 모두 신청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제 취하가 되면 서류 어떻게 한다? 신청서와 모든 서류 이렇게 이제 차이점. 이렇게. 이유는 취하할 때는 등기소에 뭘 내야 한다? 취하서를 내야 되니까. 취하서가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됐고.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자, 이의신청 볼게요. 자, 이의신청 파트 여기도 이제 최근에 4년간 매년 시험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 매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99번은 풀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100번 가볼게요. 자, 100번이 이제 문제가 간단하죠. 이렇게 나온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요 100번이 이제 여기에요. 이제 부당해서 적극 소극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다음 중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것. 1번 사건이 등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를 한 경우. 자, 그럼 요거는 적극 소극. 왜 적극? 왜 적극? 아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등기한 경우잖아. 등기했다 안 했다? 했지. 했으니까 적극이지. 이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적극인데 몇 호 위반? 1호 위반. 그럼 이제 적극에서 1호 위반이니까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따져야 돼요. 이렇게 안 풀면 나중에 이상한 결론이 나와버려요. 자, 또 보세요. 2번 사건이 등기소관에 속하는 것을 관할 위반으로 각하한 경우다. 이거는 적극 소극. 소극은 다 할 수 있죠? 제한 없지. 3번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각하한 경우. 적극 소극은 다 제기할 수 있죠? 되고. 4번 신청 정보와 등기원인 정보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을 때 등기를 한 경우. 적극 소극. 왜 적극? 등기했잖아요. 했으니까 적극이지. 적극인데 보세요. 신청서와 계약서가 불일치해요. 각하 사유 몇 호 위반? 3호 이하. 그러면 적극에서는 3호 이하는 이의제할 수가 없다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 이렇게 시험 내 문제 진짜. 또 5번 부주상 고용분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적극 소극. 적극인데 아파트에서 부주상 고용분은 동시로 등기할 수가 없지. 29조 2호니까 이의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만약에요 시험 문제에서 신청 대상을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적극, 소극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이제 자, 소극은 우리 흔히 말하는 뭐다? 각하 처분. 적극은 등기한 거. 등기한 경우고 적극적 부당은
몇 호 위반만 이의제기하라? 29조 1호 2호 위반만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 딱 돼버려요.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102번 가볼게요. 101번은 뭐 간단 절차 문제니까 풀으시면 되고 102번. 자, 102번. 자,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해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같아요. 틀린 거 골라요. 기억번. 이해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등기관이 각하 처분을 때렸죠. 각하 처분 이의제기 딱 했어요. 그럼 요거는 각하 처분 요거는 결정 전까지는 정당한 거, 부당한 거. 정당한 걸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정지 효력이 없다가 돼야지. 니은번. 이의 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다시 이 신청은 등기관 처분이 부당한 때 그랬죠. 그럼 요 부당의 판단 시기는 등기관이 처분을 내렸을 때, 심사할 때 언제 기준? 그렇죠. 처분을 내렸을 때 기준이지. 처분의 부당이니까. 그래서 이제 처분 시기 때문에 처분 시 이후에 새로운 사실은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X. 디귿번.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어디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 그렇지. 그럼 요거는 맞는 말이죠. 또 1번. 등기하는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이의 신청서를 이의 신청자에 보낸다. 이게 아니고 법원으로 송부한다 나와야 돼요. 법원으로. 이제 요거 X. 뭐요? 틀린 거 고르라고요? 자, 순간 당황. 자, 보시고 또 하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신청 어디에? 그렇죠. 신청서는 등기소.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이 신청하겠죠. 그러면 신청서를 등기소에 내는 거예요. 딱 제출하면 이제 등기관 이제 살짝 긴장해요, 안 해요? 하겠죠. 딱 받아왔더니요. 등기할 사항이에요. 등기할 사항이면 어떻게? 그냥 을 불러가지고 미안해 그러고 등기해주면 사항 종료죠. 이제 끝나는 거고. 지금 다시 봤잖아요. 다시 봤는데 지금 봐도 이게 등기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때 요 소리가 이제 법원으로 딱 가는 거예요. 법원 가서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이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제 법원으로 보내야죠. 이제. 요게 작년도 이제 기출 문제였어요. 보셨고 이제 103번 가볼게요. 자, 103번 이제 이의 신청 절차 틀린 것은 1번. 자, 신청의 각하 일정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등기 신청인인 권리자 및 의무자 하나에 신청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자, 각하 결정, 소국 적극. 각하 결정, 소국. 소국은 누구만 이의 제기하라? 등기 신청인만 그랬잖아요. 제3자는 제기할 수가 없다. 맞죠? 2번.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상속이 아닌 자니까 상속 등기 직접 이해관계가 없죠. 얘는 상속 등기 이의 신청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3번.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자, 여기 이제 요거요. 저당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여기서 을병 둘 사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설정자 갑이 이의 신청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4번. 등기의 말소 신청에 있어 등기상 이행관계 있는 3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죠 이제. 자, 을은 전세권자고 병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 그럼 이제 을의 등기가 말소할 때는 누구 승낙을 받아와라? 병의 승낙을. 문제는 병의 승낙이 없었는데 을의 등기가 지워졌어요. 을이 이의 제기했다 하죠. 병의 승낙이 없는데 내 등기 왜 지웠니? 이의 제기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행의 승낙서. 이 승낙서는 누구를 보호한 제도? 그렇죠. 제3자 이해관계의 목적이니까. 병이 제기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자,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 등기사 이행 있는 3자도 그 처분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럼 5번 요거는요. 적극이에요? 소극이에요? 등기를 실행한 처분. 등기했잖아요. 적극이니까. 적극은 이제 이의 제기는 누가 한다? 신청인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
103번 문제 요건요. 과거 우리 시험 17회 문제를 좀 바꿔놓은 문제예요. 기출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제 104번 볼게요. 자, 104번 또 똑같은 문제예요. 자, 등기한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아닌 자니까 제기할 수는 없죠. 맞고. 2번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각하 사유가 등기법 29조 3호 이하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등기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 각하 결정. 요거는 소극이죠. 소극은 각하 청구 맞으면 다 할 수 있죠. 3호 이하 안 따지죠. 3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완료된 등기가 채무자 신청해서 말소되는 경우. 자, 요거요. 지금 채권자 대등기 해놨죠. 근데 그 등기를요 지금 채무자가 지금 말소했어요. 채무자가. 자, 그럼 그다음 그 말소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좀 채권자 대등기 해놨는데 그 대등기가 말소가 되면 채권자도 말소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관계인이죠. 내가 한 등기 되지고 제기할 수 있죠. 4번 자, 등기의 말소 신청에 있어 등기법 57조 소정에 이해관계인은 3자의 쓰나 쓰는 서명이 첨부되지 있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제3자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 등기 의무자는 그 사유로서 말소 등기 처분에서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자, 요게 또 요거죠 이제. 그래서 뭔가 하면 언제 이 그림 두 개예요. 자꾸 언급되는 게 시험 자체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4번도 이상 없고 5번 결정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액이 있더라도 실권의 법리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없다. X. 이의 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5번. 그래서 그것도 좀 특이한 질문이에요. 이의 신청이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 이렇게. 자, 넘어가서 이제 자, 105번도 한번 보고요. 요 105번 문제는 이렇게 하세요. 요건 이제 원래 제가 책에 안 실었는데 또 기출 문제라도 누가 실어달래서 실어놨어요. 지금 보시고 일단 여기서 보세요. 이의 신청은 등기소에 있죠. 그럼 등기소 서류를 법원에 보냈죠. 그럼 법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에요. 그럼 등기해줘라. 명령이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명령이 떨어졌는데 만약에요. 요 의뢰 등기랑 지금 요 중간에 다른 게 딱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양립이 불가능하면 법 명령이지만 등기할 수가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건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막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 문제는. 요건 이제 30회 기출 문제예요. 자, 105번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한 기록 명령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소유권 이전기에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소유권 등기하라 명령 떨어졌어요. 명령에 따른 등기를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저당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양립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등기해줘도 된다 그 말이지. 1번은 되고. 2번 보세요. 권리 전의 등기 기록명이 있었으나 기록명에 따른 등기 전 제3자 명의로 권리 전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의뢰집 이의제기했죠. 요 중간에 병 앞으로 소유권이 돼버렸어요. 그럼 의뢰명의로 또 등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잖아요. 요건 양립할 수 없으니까 등기할 수가 없다 그 원리고. 3번도 자, 말소 등기 기록명이 있었으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 등기상 이의한계이 발생했다. 또 이제 자, 말소 등기 말소하라 명 떨어졌죠. 근데 이 말소 등기 그 등기에 새로운 이의한이 생겨버렸어요. 말소할 수가 없다 되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고 외우거나 그러지 마요. 4번 등기한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청인이 첨부 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자 보세요. 자 이제 등기해줄게 서류 가지고 와 명령을 내렸어요.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등기해줘요? 당연히 안 해주겠지. 자 5번 전세권 설정기 기록령이 있었으나 명령하세요. 전세권 등기하라. 명령에 따른 등기 전 동일 부분에 전세기가 돼버렸어요. 전세권 두 개 쓸 수는 없다 그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105번 요 문제 이제 원리만 아시면 되고요. 막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명령이 떨어져도 요 명령 전에 새로운 등기 있을 때 양립할 수 없으면 등기할 수가 없다 그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리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107번. 요 107번도 이제 24회 때 틀리라고 낸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 원래 이런 문제 안 좋아하는데 또 이제 기출 문제로 또 실어내서 실어놨어요. 보세요. 자, 등기행위를 마쳤을 때 완료 통지. 자, 요거 왔어요. 등기 완료 통지. 우리가요. 원칙은 등기하고 나면요. 뭘 줘야죠? 등기필 정보를 줘야죠. 근데 등기필 정보를 못 줄 때는 그때 뭘 줬었어요? 그게 완료 통지였어요. 이제. 요거는 뭔가 하면 그거예요. 그게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그 문제예요. 일단 1번은 좀 잠시 제껴놓고 자, 2번 보세요.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자 등기를 할 때 등기의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의 등기 명의. 요거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문제는 등기 명의는 등기된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때 뭘 준다? 그때 이제 등기 완료 통지해 준 거죠. 이제. 3번 간공서 촉탁하는 등기에서 간공서 촉탁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등기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하고 하면 뭐 준다? 등기 완료 통지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4번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해서 등기 의무자. 자, 이제 누가 신청했어요? 등기 의무자가.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패소한 권리자 앞으로. 양자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이 의무자든 권리자든 등기된 거 알아야 되겠죠. 둘 다 뭐 준다?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5번 질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의무자. 자, 이제 이게 뭔가면요. 이게 확인 정보라고 돼 있죠. 이거 줄 하나 거주시고 하나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게 뭔가면요. 보세요. 여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요 사건이에요. 뭔가면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뭐 줘야죠? 등기필 정보를 줘야죠. 근데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죠? 그럼 이제 보세요. 나중에 을이 등기하러 갈 때 갑이 어떻게 하면 돼요? 출석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요. 이제 갑이 출석을 딱 했어요. 출석을 딱 하면 등기관이요. 갑의 인상착의를 쭉 적어놓습니다. 그게 저기 나와 있는 어디 갔어요? 확인 정보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문제는 뭔가 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 앞으로 등기하는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주요 출석한다. 그럼 등기할 수 있죠. 문제는 봐요. 자, 을이 올 때요. 갑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등연히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나면 갑이란 사람이 출석한 사실은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갑한테 알려줘야지. 이게 완료 통지라고. 이렇게. 거기에 확인 정보라는 말 보시면 되고. 그래서 2, 3, 4, 5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 언급됐던 부분들이에요. 됐고. 자, 문제는 1번이에요. 자, 1번 보세요. 자,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을 행한 주소 변경 등기의 등기 명의. 거기 이제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 돼 있죠? 왜 그거예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했죠. 자, 근데 문제는 행정구역 변경이에요. 이거 누가 바꿨죠? 국가 바꿨죠. 내가 변경 등기 해야 돼요? 아니죠. 요건 직권 등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럼 주소가 바뀌면 보세요. 집은 이제 소재 지분 바뀐 거죠.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그럼 대장을 바꾸고 지적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줬잖아요. 그럼 등서 또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지. 자, 또 그게 논 거고요. 논 것도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했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표시 등기니까. 그러니까 요거 통지도 할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답이 그래서 5번이에요. 여기 이제. 아, 이거 1번. 그래서 그거 잠깐 이해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요 완료 통지 요게 이제 우리 말은 등기필 정보의 대용이죠. 자, 대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세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때 뭘 준다? 등기 완료 통지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표시 등기니까 아예 처음부터 만들 이유는 없다 그 의미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그래서 24회 때 이것도 이제 틀리하고 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됐고. 그래서 105번은 실수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107번은 한번 봐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어떤 경우인지. 그다음 이제 108번 27회 문제. 자, 등기 사무 옳은 것 기업번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이제 전자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자연인 및 법인만. 이렇게 이제. 니은번 등기 신청에 각하 결정에 대여 저 3자는 이의정할 수 없다. 자, 각하 결정. 저거 이제 누구만? 등기 신청이. 이렇게 하면 되죠. 각하 처분 맞으면은 제일 이제 기분 나쁜 게 누구예요? 당연히 갑과 을이에요. 이제 신청이. 디귿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했다. 상속인 중 하나가 내 지분만 따로 등기하겠다.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확하사유죠. 1번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등기사무의 위임. 명령권자는 누구? 대법원장. 그렇지. 다 맞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좀 종합 문제죠. 책 이렇게 많이 출제돼요. 종합 문제 스타일 이렇게 이제 되고 여기까지가 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가장 꼼꼼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요즘 자꾸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등기법 어떻게 공부하냐? 지겨워 죽겠다. 원래 지겨워요. 지겨운 과목이에요. 과목인데 대신에 문제집 한번 쭉 풀었잖아요. 문제 한번 풀고 휙 던지면 한 개도 안 남죠. 한 번 더 푸실 때 그 기출 마크 있죠. 그 위주로 많이 보세요. 그렇게 해야 양도 줄일 수 있고 우리 시험은 포인트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차피요. 기출문제 스타일이 또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뭔가 하면 기출문제 또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해야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문제하는 포인트 정확히 찍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시고 4장 볼게요. 4장 파트는 뭐랄까요? 출제 비중은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 4장은 우리 용어 정리 있잖아요.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4장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서브노트 한번 펴주세요. 서브노트는 이제 126 펴주시고 여기도 간단하게 이제 어떤 원리만 보시고 사장 파트도 막 내용을 많이 보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이제 기본 용어들 위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4장인데 자, 집한 보시면 우리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기는 이제 표시의 등기다. 표시 등기는 두 개로 잘라야죠. 두 가지. 첫 번째 요거 왔어요. 첫 번째는 토지 표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명칭을 잘랐어요. 또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는 종류가 이제 두 개 와야죠. 첫 번째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두 번째가 이제 토지의 멸실 등기. 이렇게 두 가지예요. 토지 표시는. 그럼 이제 건물의 표시. 건물 표시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건물 표시. 변경 등기. 또 이제 건물의 멸실 등기. 그럼 이제 요거 해야 돼 이제 대지권 변경. 자, 또 그리고 자, 변경 등기와 있잖아요. 언제나 변경 뒤에는 경정이 따라옵니다. 관심 되고.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그 흐름만 잡으세요. 자, 토지 표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가 뭐가 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런 거 바뀌면 그다음 이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자, 토지 멸실 등기. 토지가 어떻게 됐어요? 토지가 이제 전부가 멸실했을 때. 그다음 이제 토지 멸실 등기. 그다음 건물. 건물 표시는 뭐 있을까요? 건물 표시 그러면 그렇게 됐고요. 건물의 소재나 지번. 또 이제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이런 거. 바뀔 때가 이제 건물의 변경 등기 이렇게. 그다음 이제 건물 멸실.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가 멸실했을 때. 또 이제 대지권. 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어디에 등기했죠? 표제부에. 신청호 등기했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도 표제부 등기입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발생, 변경, 소멸 다 묶어서 대지권 변경 그래요. 명칭 보셔야 돼. 됐고. 첫 번째, 그럼 얘들은 등기할 때 자, 공동 신청합니까? 단독 신청합니까? 단독 신청. 왜 단독 신청? 표시 등기니까. 표시 등기. 권리의 등기는
공동이죠. 그래서 표시니까 단독이에요. 또 하나, 얘들은 등기할 때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주등기. 왜 주등기?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아예 없어요.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또 이제 표시등기니까 등기할 때 어떤 서류 가져와라? 그치? 대장 첨부해라. 그치? 표시는 대장 기준이니까. 그 다음 신청 의무기한 얼마? 1월에 의무기한이 있다. 1월. 근데 문제는 1월에 신청 안 하면 과태료 있다 없다? 과태료는 없다. 뭐 그 정도예요. 또 하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토지 표시화 있죠. 토지 표시는 그거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하필 우리가 이제 지적법 시간에 합병 요건 나왔죠. 등기하면 이제 하필 요건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명칭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고 그 책장 한번 보고 갈게요. 자, 127. 그 이번에 하필에 제한돼 있죠. 우리 그 지적법 시간에 공부한 합병 요건들이에요. 쭉 보시면 되고. 자, 하나 볼게요. 그 끝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하필에 특례라는 말. 그거 이제 한번 보시고, 자, 이 칠판 한번 봐주세요. 그거 이제 특례인데 한 번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둘 다 갑의 토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10의 임, 11의 임. 그러니까 갑의 토지예요. 소유자 갑, 소유자 갑. 그러면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우선 이제 합필할 때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소관청에 딱 가서 합필 신청을 딱 했어요. 이상 없으니까 이제 받아주겠죠? 그럼 이제 소관청에서 경계를 싹 지우고 이제 11의 임 이렇게 지웠죠. 대장을 묶었어요? 그다음 뭐 해야죠? 등기해야죠. 또 이제 그렇죠. 등기소 가서 합필 등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무슨 이제 합필을 신청하기 전에 보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 등기부 상으로는 별개 토지죠. 근데 요 갑이 을한테 요 토지를 몰래 팔았어요. 대장을 묶어놓고 등기 따로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럼 문제는 여기는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죠. 그러면 이게 합필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근데 문제가 을이요. 나 갑이랑 공동 소유하겠다. 승낙을 하면 합필 시험 받아줘요 말아요. 막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특례는 꼭 두 개가 와야 돼요. 첫 번째 대장을 묶었고 대장을 묶어놔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 소유자가 달라도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돼. 그게 특례 조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특례 조항이 현재 다른 시험은 즐겨 떠요. 이렇게 이제 우리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까지 문제 한번 보시죠. 그럼 일단 246 1번은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번 볼게요. 자, 변경 등기 옳은 것. 1번. 자, 근저당권에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변경일을 하여하며 딱 자르고. 자, 우리가 보세요.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얘는 저당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바뀌면 그때는 무슨 등기한다? 저당권 변경등기하는 거지. 등기명 표시 등기가 아니죠. 요건 그때 있지. 저당권자가 바뀌었을 때 그때 하는 거니까 이제 저당권자의 뭐 성명이나 주소가 채무자 이해하셔야 돼. 1번 이상이 없고. 그럼 2번 행정규 명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명의 신청에 의하여 병해상을 등기해야 한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 누가 바꿨죠? 그렇죠. 국가죠. 직권등기 해줘야죠. X. 3번 건물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부기등기 방법이에요. 변경등기를 한다. 자, 건물의 면적 표시등기니까 당연히 표제등기 주등기로 가야죠. 이렇게. 4번 등기명인 표시를 변경한 경우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 등기명인 표시 뭐 있다고요? 성명, 주소나 주민번호. 그거 바뀌었어요. 그럼 공동 단독? 단독이지. 5번 건물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항은 말소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표제부는 주등기죠. 그럼 용하는 거면 옛날 등기는 지워라 그 말입니다. 말소해야지. X 이렇게. 정답은 1번.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변경 등기를 다 이제 묶어놓은 문제 이렇게 종합 문제 스타일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이제 3번은 풀어보시고 자 4번 가시죠. 4번 요것도 이제 옛날 기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옛날 기출 문제에서
자, 갑은 자신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하필 등기를 신청하자 한다.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 이거 이제 하필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이죠. 자, 1번 A, B 토지 모두의 신탁원부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쓸 때. 우리 그렇게 했죠. 공동 신탁 그랬죠. 하필할 수 있지. 그렇지. 2번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연일 접수와 동일한 을의 전세권 등기가 있을 때. 자, 전세권 있을 때 하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정리했어요. 저당권 등이 없을 것 그랬죠? 그럼 용의권은 하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3번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연일 접수와 동일한 을의 저당권 등기 있을 때. 여기 줄 가야죠. 등기원인 연일 접수와 동일한 저당권. 한 단어로 뭐라 불렀다? 창설적 공동주당. 그때는 하필할 수 있습니다. 있다. 4번 A 토지에 을의 가압류, B 토지에 병의 가압류가 있을 때. 가압류 있는 토지 하필할 수 없다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하필 요건에서 저당권 등이 없을 것 그랬죠. 그 등자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들어가요. 이제 저당권 등 그랬습니다. 그럼 답은 이제 4번이고 5번 A 토지에 을의 전세권, B 토지의 병의 전세권 있을 때 전세권 하필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게 이제 그 기본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5번 문제. 자, 하필 등기 설명 옳은 것. 1번 하필하고자 하는 갑과 을 토지 중 갑토지에 한매권 등기가 있는 경우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매도 우리 흔히 보는 말은 그 아니죠. 용의권이 아니죠. 하필할 수 없다 그래야지. X. 2번 갑토지에 저당권 등기를 한 후에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을토지에 추가로 저당권 등기를 한 경우. 요거는 그렇게 불러요. 요거는 추가적 공동저당 그래요. 추가적. 원래 하나 들어왔고 추가됐으니까. 그럼 요거는 하필할 수 있다 없다? 하필할 수 없다지. 창설적 공동만 되니까.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랑 같아야 되니까. 틀리니까 안 되는 거고. 3번 A 토지는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토지는 3분의 2 지분을, B 토지는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 토지는 3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이때 이제 하필할 수 있다 없다? 자, 없다인데. 자, 보세요. 우리 그런 말 나왔어요. 합병 요건에서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이 동일할 것 그랬어요. 그 지분 동일은 뭔가면요. 지분 비율이 같아야 돼. 비율이. 그럼 이제 토지가 두 개인데 보세요. 자, 여기 이제 AB의 공유, AB 공유. 공유자면 소유자는 동일한 경우죠. 지분이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앞에 토지는 A 지분이 3분의 2, B가 3분의 1 이렇게. D 토지는 A가 지분이 3분의 2, B가 3분의 1.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있다 그 말이야. 지금 비율이 똑같잖아. 묶어버리고 A 지분 3분의 2, B 지분 3분의 2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 뭔가 하면 지분 이렇게 비율이 같으면 돼요. 여기는 지분 비율이 틀리죠. 그러니까 합필할 수가 없다 되는 거지. 없다니까 맞고. 그 다음 이제 4번 보셔야 돼. 자, 갑과 을 토지에 대장상 합병이 된 후 딱 자르고. 자, 뭐가 됐어요? 대장을 묶었어요 지금. 갑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영리를 맞춰진 경우에는 이행 승낙과 상관없이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일단 대장을 묶었고 그 후에 소유가 변화가 있죠. 이때도 이행이 승낙을 하면 하필할 수 있다가 돼야지. 있다. X고. 5번 갑과 을 토지가 대장상 합병된 후 또 나왔죠. 합병된 후 갑토지에 대해서 가압류가 맞춰진 경우 이행 승낙과 상관없이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승낙을 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 개 와야 돼요. 첫 번째는 대장을 묶었고 또 이행 승낙이 있으면 그때 이제 원래는 합병할 수 없지만 제안을 이제 받아주겠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그 4번, 5번 두 문제가 거기에요. 특례 조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넘어가서 6번 가보세요. 6번도 또 동일한 문제예요. 자, 갑토지를 도시 합병하여 하필 등기를 하려 한다. 다음 중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 가로수에 딱 쓰여 있어요. 이해관계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 쓰여 있고. 1번 갑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가 을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각각 경유돼 있다. 자, 한 개 토지는 지상권, 한 개는 전세권. 하필할 수 있다죠. 용의권은 하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유는 용의권은 일필질부에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주겠다 그 뜻입니다. 2번 갑토지와 을토지에 관해서 모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와 동일한 체납처에 의한 압류 등기 있을 때 줄 좀 그어주세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체납처분이란 압류. 길기도 기네. 자, 굳이 말을 만들면 창설적 공동 압류네. 그러면 창설적 공동 압류는 하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어. 법에서 창설적 공동 저당만 허용했어요. 다른 거 안 되는 거야. 이게 합력판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요거는 굳이 말을 만들면 창설적 공동 압류인데 하필할 수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뭐만 허용한다? 창설적 공동 저당만 허용해요. 그럼 이런 거 어때요? 창설적 공동 가등기가 있을 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시험에서. 답은 2번이고, 그럼 또 3번. 자, 공간정보법상 합병 절차를 마친 후 또 나왔네요. 마친 후 하필 등기하기 전 갑토지에 관해서만 경매가 개시됐더라. 이때도 이제 이항이 승낙을 하면 하필은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한꺼번에 경매 같이 하겠다 그 뜻이니까 막을 이유 없어요. 그럼 4번. 자, 또 공간정보법상 합병 절차를 마친 후 딱 나왔고, 하필 등기하기 전 갑토지 또는 을토지의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됐더라. 자, 이거 똑같죠. 그러니까 대장을 묶었고 토지 한 개의 소유권 넘어갔죠. 이것도 이제 요 차 3자가 승낙을 하면 하필 막을 필요는 없다 그 뜻이죠.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기는 갑고고 을 건데 을이 승낙을 했죠. 이것도 이제 갑과 을의 공유가 딱 돼버린 거지. 되는 거 같아요. 5번. 하필 등기 제한 규정에 따른 등기 시정을 각하한 경우 등기한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알려야죠. 알리는 걸 뭐라 불렀어요? 자, 이제 하나. 자, 이제 심심하니까 또 지적법도 한번 해봐야지.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보세요. 여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예를 들던 거. 자, 10의 임, 11의 임. 갑의 토지예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병할 수 있죠. 자, 근데 합병 신청 전 소유자 의도가 자신의 주거용 건물을 딱 정했어요. 주거용 건축물을. 그 밑에는 보세요. 이거는 원칙은 하필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제 우선 자, 토지를 하필할 때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그럼 이때요. 소관청에 딱 가서 이제 합병을 신청했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여기 일필질부가 용도가 바뀌었죠. 근데 소관청에서 건물인 거 몰랐어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필을 받아주겠죠.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제. 경계 싹 지우고 10일에 임 지웠죠. 대장을 묶었다. 그럼 이제 묶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등기소 가서 신청했어요. 하필 등기를. 하필을 신청했는데 등기소 등기관이 여기 건물 있는 걸 알았어요. 하필 이제 받아줘요 말아요? 안 받아주겠죠. 그럼 등기소가 이제 각할 처분 딱 때리고 소관청에다 전화해서 이제 잘난 척 해 안 해? 뭐래? 건물 있잖아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이제 소관청 뭐 해야 돼? 뭐? 원래대로 되돌려야지. 다시 경계 그리고 10일에 임 적어야죠. 이게 그거였어요. 소관청의 직권 정정 사유. 뭔가 하면 요 소관청은 등기한 통지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게 풀어야지 이제. 그래서 요 조항이 그 조항입니다. 이제. 우리 지적호 할 때 나왔던 조항이에요. 맨날 처음 봤대. 자,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나머지는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